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이 잦아들고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봄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낮이 본격적으로 길어진다는 절기상 춘분인 오늘 낮 기온이 11도에서 최고 1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1, 2도가량 낮겠지만 바람이 잦아들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고요.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지속돼서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경보 수준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17도, 포항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지속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나면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시기에 답답하다고 다닥다닥 붙은 주점에 가는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주의 한 주점의 주인과 손님 등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경주세무서 직원 4명도 포함돼 있어 세무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세무서 입구에 긴급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당분간 원활한 업무가 어렵고 위생 장갑을 끼고 업무를 보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는 4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4분은 경주 세무서 직원으로 3월 10일 21시경 19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투다리 성동점에 함께 들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세무서는 확진 환자가 나온 부서를 폐쇄하고 민원실도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체 직원 90여 명 가운데 확진 환자와 가깝게 근무한 50여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들른 소주방에서는 주인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요양병원 근무자로 경주시는 직원과 환자 등 8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좁게 배치한 소주방의 특성이 감염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증상이 먼저 드러나긴 했지만 소주방 주인이 손님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 환자들이 동선을 숨기고 있어 대응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시민들의 안전에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확진됐다는 그렇게 부끄러운 사실도 아닌데 자꾸 숨기려 한다. 그게 참 제 애로사항이죠. 뜸할 만하면 새로운 곳에서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생기자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주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영 안정자금과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봄철을 맞았지만 경주 보문단지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적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호텔과 콘도 등의 숙박객이 평균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3월은 저희가 예약이 취소가 돼 있어 행사를 진행을 못하고 객실도 임시 휴업 들어가서 영업을 하지를 못하고 4월은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업장을 닫을 수가 없었어. 자동차 부품업체 등 경주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은 평균 40% 감소했고 수출도 1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우선 196개 업체에 경영 안정자금 등 800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보증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1등급 4등급에서 1등급 8등급으로 보증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또 이 보증 금액도 상향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여서 그렇게 아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 추경에 맞춰 경주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전체 시민과 사업자, 법인의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고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 감면합니다. 또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20%를 세액 공제하고 코로나19 긴급 경영자금 대출 사업자의 재산세를 5% 감면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진 현금성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1,646억 원을 편성해 33만 5천 가구에 최대 70만 원을 체크카드나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23개 시군과 함께 편성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은 1,646억 원입니다. 정부 추경과 관계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합니다. 경북도 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배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소득의 85% 이하, 1인 가구는 한 달에 149만 4천 원 이하, 4인 가구로는 403만 6,650원 이하를 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돼 모두 33만 5천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60만 원, 4인 가구 70만 원이며 단 한 번만 지원됩니다. 지역 상품권이 있는 데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상품권이 없는 데는 체크카드로.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아서 묵히면은 이 활력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 3개월 이내에 7월 달까지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는 지급의 근거가 될 조례를 빨리 제정해 긴급생활비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우리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제정됩니다. 경상북도는 또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 코로나 대응 자체 추경도 준비 중인데 재원 충당이 어려울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첫 환자가 나온 것이 지난달 18일이니까 대구 경제는 한 달 이상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와 대구시의 긴급 생계 자금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늘어선 줄에서는 한숨과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담당하는 공단 사무실, 1.5% 초저금리 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몰려 북새통입니다. 문을 연 지 40분 남짓이지만 대기 번호표에 146번이라 찍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200번대에 육박합니다. 번호 잠시만요. 18235번.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발급하는 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의 얼굴마다 불안과 초조가 가득합니다. 직원 월급도 못 주고 하는데 가게 문을 완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받아서라도 그거를 충당할 수 있게끔 그래 하고 싶어서 이거를 신청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일주일 동안 2,000원 수입이 됐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 하지만 센터에는 평소보다 8배 가까이 많은 하루 700~800명이 몰립니다. 대출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져 지금까지 대출 신청 금액 3,500억 원에 실제 대출은 4% 정도인 142억 원입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증재단과 은행에 자금 신청이 너무 많이 몰려다 보니까 좀 다소 길어지는.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대구 신용보증재단도 초비상입니다. 지난 17일까지 접수한 코로나19 특례 보증서 신청 건수는 7,500여 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체 보증 업무도 벅찬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넘어오는 보증서 발급 업무까지 숨 돌릴 틈조차 없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중은행 8곳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코로나 환자 발생 초기에는 하루에 수백 명씩 재단에 몰렸지만 지금은 상담과 서류 접수를 시중은행이 맡으면서 재단은 심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3, 4주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도 많이 땡겨서.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2주 정도 신청 접수하고 2주 안에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받을 수 있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바이러스 감염을 15분 만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코로나19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이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수만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단 방식은 분자 진단법입니다. 민감도가 높지만 분석에 6시간 이상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 분석기관으로 보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이런 단점을 극복해 15분 만에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검체를 꺼낸 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그 자리에서 해서 15분 정도 만에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임신 진단 키트와 같은 원리로 진단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체를 떨어뜨리면 선명한 줄이 나타납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 고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핵산 물질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올해 내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맞는 핵산 물질을 찾아낼 경우 치료제로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결합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바이러스 증식을 막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널 오브 바이오 메디컬 나노테크놀로지와 영국 왕립화학회지에 게재됐습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현재의 코로나19 검진 방식이 이번 연구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릉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은 선플라워호 대체선 문제와 관련해 울릉군이 비대위 활동에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 의장은 비대위가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 투입 반대 운동을 펼치자 울릉군이 일단 대체선을 투입시킨 뒤 대안을 모색하자며 사회단체들에게 현수막을 내걸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당초 어제로 예정된 청와대 항의 방문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오늘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포항 2곳과 지역구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포항 북구는 김정재 74.1, 강훈 37.9점으로 김정재 현 의원이 공천이 확정됐고 신인끼리 맞붙은 포항 남울릉은 김병욱 62.6, 문충은 54.4점으로 김병욱 후보가 공천자로 정해졌습니다. 경주는 박병훈 57.3, 김원길 42.7점으로 박병훈 후보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영덕과 울진 선거구는 공천자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험지 중에 험지로 꼽는 대구와 경북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입니다. 보수 정당이 공천 파동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12개 지역구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중남구에는 이재영, 동구갑 서재현, 동구을 이승천, 서구에 윤선진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북구갑에는 이현태, 북구을 홍일학, 수성구갑 김부겸, 수성구을 이상식 후보를 냈습니다. 달서구갑에는 권태흥, 달서구을 허소, 달서구병 김대진, 달성군에는 박형용 후보가 나섭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남울릉의 허대만, 포항 북구 오준기, 경주 정다은, 김천 배영의 후보로 정했습니다. 고령 성주 7곡의 장세호, 영천 청도 정우동, 경산 전상헌, 안동 예천 이삼걸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구미갑 김철호, 구미을 김현권, 상주문경 정용훈, 군위의성 청송 영덕에는 강부송 후보가 나섭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는 경선을 거쳐 황재선, 송성일 두 후보 중 한 명을 정합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파동으로 현역 의원을 비롯해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선거가 다자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좀 확보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이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는데 무소속이 많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도가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구 영북 25개 지역구 가운데 13명의 후보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열린 우리당 시절 전 지역구의 후보를 낸 뒤 16년 만에 다시 전 지역구의 후보를 내며 전국 정당으로서 위상 강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해경은 포획이 금지된 돌고래 1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어선 선장과 선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포획된 돌고래를 수협 냉동 창고에 보관했는데 불법 유통이 어떻게 수협시설을 통해 버젓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경주시 간포 앞바다에 나타난 수천여 마리의 돌고래떼. 먹잇감이 풍부해 간포와 구룡포 연안에 돌고래가 몰리고 있는데 돌고래는 보관, 유통, 판매가 금지된 멸종 위기 보호종입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경주시 수협이 불법 포획된 돌고래 10여 마리, 2톤가량을 간포항에 있는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출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포획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냉동창고와 인근 지역 CCTV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82톤급 어선선장 장모 씨 등 6명은 돌고래 1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유통책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은 이들이 어떻게 공공기관인 경주시 수협 냉동창고에 돌고래를 버젓이 보관하고 불법 유통할 수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600여 마리, 이 중 돌고래가 500여 마리로 동해 앞바다에 빈번히 출현하고 포획하기 쉽기 때문에 불법 포획 사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날로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항공기와 경비 함정을 동원해 적발뿐만 아니라 증거 확보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코로나19 48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인 포항시청 공무원이 2차례 검체 검사 결과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제 폐쇄됐던 시청사 해당 층은 소독 후 어제 문을 열었고 직원 103명도 하루 만에 자가 대기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과 직원과 해당 층에서 밀접 접촉한 여직원 등 46명은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포항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청사 근무 직원 1,046명에 대해 당분간 3분의 1씩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의료원을 확진 환자 전담 병원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각급 학교 개학 일주일까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부서 내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격리와 폐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까지 부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정해 재택 근무를 시행합니다. 다만 기밀 사항이나 대민 업무 등 보안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 또는 지정 필수 요원은 제외됩니다. 소속 파출소와 출동 함정은 기존 근무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정박 함정의 경우 비상 소집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합니다. 낮이 본격적으로 길어진다는 절기상 춘분인 오늘 낮 기온이 11도에서 최고 1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1, 2도가량 낮겠지만 바람이 잦아들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일 표정 맑겠고요.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지속돼서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경보 수준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17도, 포항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지속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나면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